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 안 듣는 3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지내고 있는데 아이가 크면서 남의 손에 맡기기보단 이때 추억을 제가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서 독방 육아에 가까운 수준이지만 회사를 정리하고 나와서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혼자 외로울 때도 많고 일하던 습관이 몸에 배서 제가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 웃음소리 한 번 듣고 나면 모든 피로가 싹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이제 말썽꾸러기 3살이라 호기심도 많고 종일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봐야 하지만 엄마로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살면서 느낀 행복 중에서 가장 큰 것 같아요. 다행히 가정적이고 착실한 남편이 퇴근 후에는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사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게 시댁의 분위기였는데 시아버지가 아직도 시어머니 손을 꼭 잡고 산책하러 다닐 정도로 다정한 집안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남편은 아직도 모든 것의 우선이 제가 될 정도로 배려가 익은 사람이에요. 이런 집안에서 사랑받고 보고 자란 남편이라면 그대로 비슷한 모습으로 가정을 이룰 것 같다는 확신에 남편과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그리고 여전히 퇴근길이면 여보, 사갈 거 없어? 그냥 들어와. 사올 거 없어. 자기 오늘 종일 힘들었을 텐데 좋아하는 치킨이라도 한 마리 사서 들어갈까? 나도 조금 배고프네. 그런 한마디가 제 상황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행복한 시기를 보낼 수 있었죠. 저녁이면 아이를 재우고 단둘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나름 좋았고요. 정말 친구처럼 남편에게 온갖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어요. 결혼하고 나니 솔로인 친구들이나 직장 다니며 바쁜 친구들하고는 점점 멀어져 어느새 유일한 친구가 남편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대화할 사람도 남편뿐이었고 누구보다도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된 건 큰 복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변에서도 저는 결혼은 강력 추천한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일이 생기면서부터 남편의 베일을 벗기게 된 것 같아 더 무섭더라고요. 평소에 조금이라도 자기 진짜 모습을 보였더라면 이렇게 더 끔찍하지는 않았을 텐데 감쪽같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결혼했다는 생각이 드니 별거 중인 지금 상황에서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듭니다. 아직 3살인 아이를 두고 이혼 준비하는 일이 간단하지 않아서 조금 시간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일을 알게 된 건 얼마 전이었는데 요즘 아이가 어릴 때부터 통장을 만들어 따로 돈을 모아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을 둔 친구 말이 아이들 키우면서 쏠쏠하게 돈이 나간다며 하루라도 일찍 아이 앞으로 돈을 모아두면 큰 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애 하나 키우는데 돈 엄청 간다? 미리미리 모아둬. 그러면서 단 몇만 원이라도 아이 앞으로 사람들이 주는 돈을 모아보라고. 그렇게 저도 나중에 소소한 보탬이 될까 싶어서 만들어뒀어요. 아직까지 돈 관리를 잘 못하는 저처럼 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중에 아이가 자라면 스스로 돈 관리를 하고 계획하는 연습도 시킬 생각이었죠. 요즘은 경제관념만큼 중요한 게 또 없잖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그 통장을 볼까 말까 해서 여권이나 안 쓰는 지갑을 모아두는 서랍에 넣어뒀는데 저희 친정아버지가 집에 놀러 오더니 이제 슬슬 분리해서 혼자 재우는 습관을 들여봐. 너도 잘 때만이라도 혼자 편히 쉬는 시간이 있어야지. 종일 걱정이다 이러고 있는 게. 벌써? 그래도 아직 뒤집다가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봐 무서운데. 얼마 전에 보니까 외국 아이들은 다 그렇게 키우더라. 정 불안하면 CCTV 달아놓고 봐도 되고 아빠가 혼자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속상해. 너도 나한테 아직 애인데 애가 애를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기분이. 괜찮아. 나름 애 보는 재미가 있어. 돈 들일 일 많을 텐데 이거부터 받아. 이게 얼마야? 우리가 아빠로 드려야지. 아이, 괜찮아. 우리 딸 고생하는데 아빠가 해줄 힘 있을 테니까 받아.
우리 예쁜 손자도 나중에 커서 힘 빠지면 이만큼 돈 줄 시간도 없을 것 같고 미리 챙겨주는 거니까 받아도. 괜찮다니까 아빠, 정말이야. 아빠 힘들면 그때 주고 지금은 쌩쌩해. 곧 여름 오면 에어컨이라도 한 대 새로 사. 나중에 돌려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줄 때 받아. 그렇게 500만 원을 주고 간 아버지 돈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이제 사업도 소소한 용돈벌이로밖에 안 되는 사정을 다 알고 있는데도 혼자 육아하는 딸이 안쓰러워 마음 써주는 걸 보니 부모 마음이 된 후에 더 크게 와닿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돈을 어떻게 보관할 수 있을지 한참 고민하다가 너무 귀하게 여겨져 아무데나 의미 없이 써버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때 번뜩 떠오른 것이 아이의 통장이었습니다. 괜히 이 돈을 쓰려는 법을 찾는 것보다는 차곡차곡 넣어두는 방법이 더 좋겠다고 생각했죠. 다음날 은행에 들러 통장을 넣고 입금을 하는데 이상하게 찌직하고 통장 읽히는 소리가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정리된 통장을 받아들고서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 10, 100, 1000, 10억? 아무리 0을 다시 세고 또 세봐도 5억이라는 숫자가 떡하니 박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은행 오류인가 싶은 생각에 저는 창구로 가서 직원에게 통장을 보여줬고 이 안에는 실제로 5억이라는 돈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아무래도 누가 잘못 입금한 것 같아요. 입금하신 분이 적은 돈도 아닌데 너무 놀라셨겠어요. 연락해 주실 방법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반환 청구를 그쪽에서 신청을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 돈을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딱히 없네요. 조금 기다려보세요. 입금자 이름도 안 찍혀 있어요? 네, 없네요. 이렇게 큰 돈을 갖고 와서 입금했다고요? 네, 창구에 와서 현금으로 입금하신 것 같네요. 우선 알겠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어디서든 연락 오면 꼭 알려주세요. 제가 보관만 하고 있기에도 부담돼서요. 네, 연락 오면 알려드릴게요. 이상했던 게 이렇게 큰 돈을 보낸 사람 이름조차도 없고 직접 와서 넣었다고 하는데 예금주가 헷갈릴 수가 있는 문제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은 얼마나 끙끙 피가 말려 앓고 있을까 보이지도 않는 사람 마음이 어떨지 괜히 걱정이 들더군요. 한 100만 원 정도의 돈이었으면 솔직히 제 돈이 되기를 바랐을 수도 있지만 액수가 너무 크다 보니 머지않아 누군가 찾아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입금한 사람 얼굴이라도 보고 찾아줬으면 싶었거든. 왜? 무슨 그렇게까지 해? 그럴 필요 없지. 갑자기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애 잠들었어. 아니, 그래서 화면 본 거야? 아니, 그러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대. 아, 그래? 우선은 기다려보기로 하고 돌아왔지. 당신은 애 보느라 바쁜데 괜한 걸로 신경 쓰지 마. 한두 푼도 아니고 너무 액수가 크잖아. 내가 다 할게. 그쪽 직원 말이 맞아. 그쪽에서 큰 돈을 잘못 보냈으면 알아서 연락 오겠지. 혹시 궁금한 것 있어도 알아보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맡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설마 그 돈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니지? 잃어버린 사람은 지금 잠도 못 자고 있을 거야. 그거 다시 돌려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여기저기 왔다 가고 서류 쓰는 게 얼마나 복잡한데. 당신 지금도 충분히 힘든데 연락 오면 무조건 나한테 연결해. 괜히 다른 말 말고, 알았지? 속으로 남편이 그 돈이 우리께 되길 바라는 건 아닐까? 미심쩍게 큰 반응을 보이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바꿔서 5억을 잘못 입금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누군가의 평생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인데 그 마음이 오죽 힘들까 싶은 생각이 들어 하루빨리 연락이 오면 주인을 찾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제 아이의 이름이 박힌 통장이니 엄마로서 더 떳떳한 돈을 채워주고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이 일은 다 남편이 처리하겠다고 해서 저도 초조한 마음으로 은행에 연락을 계속 기다렸어요. 2주쯤 지났을 때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남편에게 다시 물었어요. 은행에선 아직이야? 아마 찾기 힘들 거야. 기다리지 마.
왜 힘들어? 은행 다닌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입금 영세서 잃어버리면 증명할 방법이 딱히 없대. 그 사람도 잘못 입금하고 어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우리한테 행운이 따라온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 세훈이 건강하게 잘 크라고 준 선물 정도로. 어떻게 그래, 그 돈을. 난 돌려주고 싶어. 꿀꺽 가고 싶단 뜻 아니야. 단순한 문제에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잖아. 당신 이런 면이 나는 힘들어. 아니, 우리 게 아니니까 돌려주잔 거잖아. 양심 속이고 훔친 것처럼 굴잖아. 방법이 없는데. 남편은 계속 저에게 예민하다고 그 돈을 잊으라고만 하고 찝찝해도 어쩔 도리 없이 그 돈을 계속 갖고 있게 됐죠. 남의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언제라도 그 돈을 편하게 내 돈처럼 쓸 수 있을 것 같진 않더군요. 그렇게 한 달쯤 시간이 흘렀고 은행 업무를 볼 일이 있어서 우연히 들은 은행에서 저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전 넌지시 그 얘기를 다시 물었습니다. 연락은 없었죠. 입금 명세서 같은 걸 잃어버렸을까요? 은행원에게 다시 그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날 입금을 처리해준 사람이 바로 옆자리에 있었는지 속삭이듯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옆자리 은행원이 벌떡 일어서더니 남자랑 여자분이 같이 왔었는데 그 남자분이 키가 되게 컸던 게 기억나는데 여자분이 돈 들고 와서 남자분이 알려준 계좌로 입금했었어요. 액수가 커서 기억나요. 부부였으면 직구하는 돈 아니었을까 걱정되네요. 남자분이 아는 계좌라서 불러줬거든요. 남의 돈 계속 갖고 있으려니 마음이 불편해서요. 여기 왔으면 이 동네 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때 남편 전화가 걸려왔고 핸드폰 배경에 뜬 남편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은행원이 그 남자분도 저런 느낌인데. 혼잣말처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자꾸 이 돈을 선물이라고 생각하자던 남편 말과 은행원의 키가 컸다는 말이 어쩌면 제 남편을 본 게 아닐까? 대부분 사람들이 남편을 보면 인상보다 키를 기억했거든요. 185가 넘으니 그럴 법도 하죠. 저는 은행원에게 사진첩에 있던 남편 사진을 보여주면서 기억이 나냐고 물었는데 모자를 푹 눌렀어서 확신하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은행원의 말을 다시 또 되짚고 생각해봤습니다. 때마침 저녁이 돼 돌아온 남편은 은행이란 단어만 들어도 발끈하더군요. 또 은행 간 거야? 돌려주려고? 참 정직하다. 아니, 다른 업무 보러 잠깐. 당신 말처럼 주인도 계속 안 나타나는데 돌려줄 방법이 없잖아. 나도 포기했어. 잘했어. 괜히 묻고 그러지 마. 연락 오면 그때 주면 돼. 우선 그 돈으로 차 나한테 바꿀까 봐. 지금 그 돈을 쓰겠다는 거야? 그러다 누가 나타나면 안 나타나. 그리고 현금 있으니까 잠깐 쓰겠다는 거지. 안 나타날 거란 남편 말에 저는 강한 확신을 느끼게 됐고 그날 이후로 남편이 출근한 뒤 컴퓨터를 뒤져봤습니다. 사이트에 자동으로 저장된 비밀번호 덕분에 로그인이 수월하더군요. 매일 하면은 별다른 게 없었고 컴퓨터를 잘 다루는 남동생의 도움을 받아 휴지통에 버린 문서를 복구시켰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띈 최종 금액 정리란 폴더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일자별로 잘 정리된 파일을 하나씩 열어본 순간 저는 믿기지 않는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남편과 낯선 여자가 침대 위에서 누워있는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그 여자와 나는 음담패설이 가득한 내용까지 보기 힘든 자료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만삭이었던 순간에도 둘이 나눈 메시지가 있었는데 오빠 요즘 어떻게 참아? 와이프 임신했잖아. 나도 죽겠다 은정아. 오늘 우리 만날까? 둘이서 그 짓을 하고 다녔다는 게 낱낱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한글 파일 한 장에는 그 모든 자료들을 돈으로 정리해서 익숙하게 떨어지는 금액 5억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짓을 같이 해놓고 남편 놈은 어느새 지 혼자 발을 쏙 뺐더라고요. 마치 상간녀를 잡은 것처럼 뻔뻔하게 구는 남편 태도에 기가 막혔습니다. 바람 피워 미운 게 그 여자여야 하는데 남편 짓에 치가 떨려져서 저도 모르게 그 여자가 불쌍해지더라고요. 이대로 인생 끝내고 싶어? 너희 집 돈 넘쳐나잖아. 우리 좋았던 시간 생각해서 많이 저렴하게 계산했어.
영상 20개 3억, 사진 300장 1억, 문자 1억. 입금되면 자료는 싹 넘길게. 잘 생각해라. 여자에게 인생 끝나고 싶냐는 협박성 문자까지 보내서 이 돈을 받아냈더라고요. 그런 짓으로 받은 더러운 돈을 우리 아이 통장에 부끄럽지도 않게 넣었을까? 과연 이 행동이 아빠라는 인간이 할 짓인지 당장 5억을 인출해 갈기갈기 다 찢어서 눈앞에 쓰레기로 보여주고 싶더군요. 남편이란 놈도 다 찢어밟긴 후 제 인생에 없던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에 귀가 먹먹해질 지경이었죠. 이러니 주인이 절대 나타날 리 없다고 확신하면서 차를 바꿀 생각까지도 했겠죠. 저는 그 모든 자료를 하나 더 옮겨놓고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그 자료를 멍하니 보는데도 5시간이 훌쩍 가버리더라고요. 부부로서 지낸 세월이 다 영화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분이었죠. 여태껏 제가 알고 지냈던 남편은 이런 추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 악마 같은 놈인데 내 앞에서 감추고 사느라 애를 썼겠구나. 가짜 남편 아빠 노릇하려고 부단히도 애썼겠구나. 그동안 좋은 사람으로 몇 겹의 포장을 씌워놓은 건지 단숨에 그것들이 다 벗겨진 기분이 들었죠. 알맹이는 썩다 못해 짐승만도 못한 수준의 범죄자가 할 짓을 벌이면서 저는 이렇게 다정한 남편이 없다고 취해 살았던 거죠. 제 안에 남편과 싸워온 모든 게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일을 알 리가 없는 남편은 어김없이 필요한 게 없냐는 다정한 전화 후에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잘 다녀왔습니다. 아빠 왔어? 그 돈 주인 찾은 것 같아. 뭐? 누가? 자기가 주인이래? CCTV 돌려봤어. 은행에서. 그거 불법이야. 아니 찾는 사람이 없는데 그걸 왜 봐? 찾는 사람이 왜 없어? 당신이 자꾸 쫓아가니까 일이 그렇게 된 거잖아. 그거 은행에서 한 거짓말이야. 지들이 돈 갖고 가려고. 주인 없어. 당신이 그걸 어떻게 확신해? 주인이 억울하게 뺏겼대. 누가?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고. 은정이. 어떤 쓰레기 같은 놈이 협박해서 넣은 돈이더라고. 주인이 그래? 그렇게 말했대? 자세히 말해봐 좀. 자세히 말할 게 뭐 있어. 다 알잖아. 내가 뭘 알아? 은정이 몰라? 난 전혀 모르는데. 그래? 영상 20개 3억, 사진 300장 1억, 문자 1억. 계산 잘해서 협박까지 했던데 왜 모르지? 이상하네. 저는 태연하게 모른다고 아니라고 우기는 남편을 향해서 오늘 종일 들여다본 남편 방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누가 보면 당신은 바람 안 핀 줄 알겠더라. 같이 좋아서 나 임신했을 때도 뒹굴어 놓고 돈은 왜 그 여자만 내? 잠깐만, 내가 설명할게. 이건 나 아니야. 야, 이 미친놈아. 넌 부끄럽지도 않아? 아빠라는 인간이 그딴 짓으로 얻은 돈을 애 통장에 뻔뻔스럽게. 네가 그러고도 아빠야? 인간이니? 아니, 한 번만 들어줘. 내가 잘못했어. 짐승만도 못해. 너 같은 놈이 멀쩡한 인간 흉내 내면서 결혼하고 아빠가 됐다는 게 나는 용서가 안 돼. 넌 평생 감옥에서 썩어도 아까워. 여보, 걔가 자꾸 날 꼬드겨서 나도 억울해서 돈이라도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한 거야. 날 쫓아다니고 그랬었어. 남자는 여자가 쫓아다니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 응? 잠깐이야 정말. 내가 마음이 없어서 잘 보지도 않았어. 이상한 변명을 짓거리는데 어찌나 믿음이 바닥을 쳤는지 무릎을 꿇고 빌며 이야기하는데도 저한테 입만 뻥끗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다 개소리다 싶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날로 저는 바로 짐 싸서 아이와 함께 친정집으로 갔고 잘못한 게 없으니 피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그놈을 집에서 쫓아내고 현재는 아이와 단둘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돈까지 얽혀 있어 이혼까지 가는 과정이 조금 복잡해졌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싹싹 빌고 시댁 식구들까지 총동원해서 찾아오지만 그 인간 얼굴만 봐도 협박글, 불륜 영상과 사진까지 숨만 쉬어도 싫은데 어떻게 다시 살부대 끼고 살 수 없다 했어요. 아이를 생각해서는 더더욱 어려울 것 같고요. 한 단계씩 밟아가며 이혼까지 잘 준비하고 있는 중에 남편놈과 함께했던 상간녀를 만났는데
제가 상간녀한테도 소장을 보내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번 만나고 싶다면서요. 살다 살다 남편의 상간녀를 만날 거라곤 생각도 못 했는데 그렇게 만나게 된 상간녀는 제게 남편 놈에 대해 더 악질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해 줬는데 지가 그러고 다니니 저도 믿지 못해 저 몰래 아이의 친자 검사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쪽한테 이런 말 할 자격 없는 거 알지만 그놈 정말 그쪽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마 같고 비열한 놈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밝혀져 이혼하게 된 게 다행일 정도예요. 저한테 상간녀 소송하신 건 저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도 잘못했으니까요. 잘못한 걸 안다니 다행이네요. 당신이나 나나 이상한 남자한테 걸려서 이 정도로 끝나는 걸 고맙게 여기자고요. 그리고 인생 똑바로 사세요. 남의 눈에 눈물 흘리면 당신 눈에는 피눈물 나는 거니까. 하고 카페를 나왔는데 저도 평생 남에게 이런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 쓴소리를 하고 나와도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변호사님 말이 소송을 하면서도 몇 번이나 더 힘든 순간이 올 거라며 마음 굳게 먹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마음 다잡고 그 인간이 한 파렴치한 짓까지 다 파헤쳐 벌 주려고 합니다. 다행히 아버지 주변에 좋은 분들이 도움 주셔서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저처럼 다정한 남편으로 위장해 살고 있는 인간이 어딘가 또 있을까 걱정되네요.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 나니 부디 이 인간 외에 다른 사람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긴 사연 적어봤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가오는 봄 부디 모두에게 따뜻한 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